오늘은 애착 인형의 멜빵 바지를 만드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멜빵 바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의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바지 패턴, 그리고 이 패턴에는 이 멜빵 바지의 끈 부분에 대한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20cm에 폭 4cm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끈 부분을 재단하기 위한 치수자, 그리고 이 패턴을 재단할 때 위에 눌러주는 문진을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집에서는 무거운 책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 가위, 그 다음에 오늘은 멜빵 바지에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고무줄을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무줄을 고정하기 위해서 시침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드로잉 할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지를 만들 천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단에 패턴을 올려놓으시고 패턴 위에 무거운 것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단의 뒷면에 패턴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드로잉을 해줍니다. 이 바지 역시 저희가 보내드리는 패턴 안에 시접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접 부분은 1cm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드로잉을 해줍니다. 이 바지는 멜빵 바지잖아요. 멜빵 바지에 중요한 것은 바지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중심 부분을 표시를 해두시고 바지 패턴을 그린 다음, 어머나 바지 밑단이 하나 빠졌네요. 그린 다음 이제 끈을 재단을 해드립니다. 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20cm, 폭 4cm로 재단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자를 통해서 길이 20cm, 폭 4cm, 직사각형으로 재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드로잉이 끝나셨으면 요 드로잉 된 부분들을 재단 가위로 오려 주셔야 됩니다. 자, 뭐 바지나 티셔츠를 재단하시거나 하실 때 두 장을 지금 저는 겹쳐서 재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싱이나 바느질을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니까 두 장을 겹쳐서 재단을 하시는 거고요. 어려우시면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재단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끈 부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시침핀을 고정을 할 때는 들어서 시침핀을 고정을 이렇게 하시면 밑에 있는 천이 더 작게 잡혀서 주름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바늘 끝을 수평으로 맞추고 밀어 넣으셔야 재단을 하실 때 원단의 밀림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끈 재단이 끝났고요. 바지
이렇게 바지와 끈 부분의 재단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익숙하신 분 아니시면 그냥 바로 박을 때 1cm 시접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안쪽에 1cm 시접선을 미리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대충 이렇게 그리지만 자로 표시를 하셔서 시접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봉제하실 때 훨씬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바지를 만들 때는 엄마가 입으시던 청바지 있으시죠? 청바지로 만들면 완전 진짜 예쁜 업사이클 애착 인형 옷이 돼요. 아마 이 패턴을 가지고는 강아지 옷이나 아니면 다른 인형의 옷에도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시접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재단을 끝내놓고 남은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재단해 놓은 바지를 가지고 이제 미싱으로 박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재단을 할 때 시접선을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침을 꼭 하시고 시침해 놓은 상태에서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미싱을 시작할 때 바늘을 꽂아 놓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윗실과 밑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손으로 조금 눌러 주시고요. 바늘을 돌려서 꽂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서 꼭 되돌아받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하시고 되돌아받기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려놓은 시접 따라 제가 받겠습니다. 되돌아받기를 하고 끝내시고요. 자, 하나가 끝내고 나면 이렇게 끊어내서 깨끗하게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앞에 시접 부분을 항상 여기 자를 때 먼저 깨끗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시 아까 한 대로 바늘을 꽂을 때 실을 여기 꼭 눌러주시고 바늘을 꽂고 되돌아받기를 꼭 하고 자, 받기 시작합니다. 되돌아받기를 하고 자, 바지 옆선이 봉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의 양 옆부분을 봉제를 끝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가랑이 쪽은 미싱으로 하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애착 인형의 바지의 밑단을 봉제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폭이 좁은데 여기를 받고 나면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 양 옆만 하고 가랑이를 박기 전에 밑단을 먼저 박을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밑단이 박히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밑단을 펼친 다음 이렇게 접어서 제가 지금 다리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되는데 요 청바지 천이나 면 원단들은 우리 손톱이나 아니면 저는 가위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가위를 들고 가위의 동그란 부분으로 이렇게 긁어 주시면 임시로 다림질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밑단을 박아줍니다. 자, 바늘을 꽂고요. 앞으로 세 땀, 뒤로 되돌아받기. 자, 끝까지 오셨으면 또 되돌아받기를 해서 끝맺음을 해줍니다.
자, 반대쪽 밑단을 또 박고요. 반대쪽 밑단을 박을 때도 지금 보이시죠?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면 실이 이렇게 똘똘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급하게 이걸 진행하시면 실이 빠지겠죠? 손으로 살짝 당기시고 다시 아까 하던 대로 실을 고정하고 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 두 땀 정도 앞으로 가고 되돌아받기를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밑단을 다 박았거든요. 그럼 실을 빼시고 밑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밑단이 박혔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아까 상태로 돌리고 시침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나름 바지의 포인트가 되는 중앙 가랑이 부분을 박음질 해주겠습니다. 근데 가랑이 부분 박음질 하실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곡선 부분 박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박거든요. 그리고 가장용 미싱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시접이 많고 두꺼운 부분이 되면 이게 바늘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럴 때는 바늘을 꽂아 놓고요. 되돌아받기를 하시는 것을 바늘을 꽂아 놓고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시고 다시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싱거 미싱을 사용하는데요. 싱거 미싱은 어느 정도 두꺼운 두께감도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싱거 미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지 가랭이와 옆솔기와 밑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늘의 포인트, 허리를 하셔야 돼요. 허리를. 근데 처음에 재단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허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무줄이 꼭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줄은 시침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지 밑단은 끝났고요. 위에 고무줄 부분을 하게 될 것인데 바지 위 고무줄 부분은 중심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시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볼펜이나 사인펜을 했더라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접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여기 뾰족하니 화살표 모양처럼 중심 표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고무줄은 이렇게 있는데 고무줄을 천에 같이 박는 방법을 하시게 되시면 초보자분들이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시니까 고무줄은 일단은 고무줄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여기에 시접을 1cm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허리 부분은 시접을 1.5cm를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저희가 패턴을 드릴 때 패턴 안에 설명은 다 돼 있으실 거예요. 1.5cm를 이렇게 접으시고 얘는 고무줄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시접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꼭 시침을 해주세요. 제가 시침을 갖고 올게요. 시침핀으로 1.5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시침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팬티에 고무줄 끼워 보셨어요? 그 팬티나 바지 고무줄 수선할 때 고무줄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만큼은 띄워놓고 고무줄을 우리가 끼울 수 있는 자리를 띄워놓고 미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중심 부분인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끈을 달아야 되잖아요. 어깨 멜빵 끈을 달 때 중심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박음질은 시접의 제일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무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접을 평범하게 주시면 나중에 고무줄 끼울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시접의 제일 끝부분에 지금 보시면 제가 받고 보여드릴게요. 제일 끝부분으로 미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되돌아받기를 하고 박으면서 이렇게 시침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심이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중심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지금 바느질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는 처음에 여기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오고 3cm 정도 띄워놓고 여기에서 바느질을 마무리한 이유는 이쪽으로 고무줄을 끼우셔야 되기 때문에 3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바느질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무줄이 들어갈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박았을 때는 시접이 1cm를 다 해서 우리가 미싱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를 박을 때는 시접이 끝부분에 거의 유사하게 붙을 정도로 박음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고무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무줄을 이제 준비하시고 여기다 고무줄을 넣고 끼워줍니다. 고무줄을 넣고 끼우는 도구가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일반적인 우리 옷핀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고무줄이 도망가지 않게 고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시침핀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제가 아까 고무줄 작업할 때는 꼭 시침핀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침핀으로 고무줄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끼우시면 고무줄 도망가지 않아서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무줄이 다 들어갔으면 이 고무줄을 두 개의 매듭을 묶어줍니다. 풀리지 않게 테스팅을 해보셔야 돼요. 단단하게. 그런 다음 넣으시고
당기셔서 이렇게 여러 번 당겨주시면 고르게 셔링이 잡히시거든요. 그래도 아까 이 부분, 고무줄 넣었던 부분, 구멍 있는 부분은 다시 미싱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막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허리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와, 실밥 많네요. 우리 실밥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허리 고무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뒤집으면 아까 곡선 했었죠, 가랑이 부분에. 이 곡선에는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가위집을 넣어주셔야 곡선 부분이 좀 자유로워지세요. 가위집은 어떻게 넣냐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끝에서 박음선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보통 시접 두께 간격으로 이렇게 심한 곡선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박음질한 선까지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게 가위집을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위집을 넣으시고 뒤집으시면 자, 이제 우리 바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멜빵을 달아야겠죠? 자, 이제 우리 멜빵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재단해 놓은 멜빵천을 가져와서 4등분으로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우리 이불 개듯이 이렇게 접으시면 이게 4등분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미로 다리시기 어려우시면 가위로 이런 가위 끝부분이나 아니면 생각해보니 동전 같은 걸로 한번 쓸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쓸어주시고 미싱을 시작하시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4등분이잖아요. 4등분을 했으면 4겹의 시접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용 미싱이 잘 박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싱 시작점을 끝부분으로 하지 말고 중간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중간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두꺼워서 진행이 안 될 때는 앞에서 살짝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끝으로 가셨죠? 이렇게 끝으로 갔을 때 너무 끝까지 박으시면 가정용 미싱으로는 이 정도 두께가 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잡으시고 돌리세요. 돌리셔서 다시 이쪽에서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끝까지 박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끈이 2개니까 하나의 끈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끈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바지 본판을 만들었고 멜빵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미싱으로는 이 멜빵을 두꺼운 곳에 또 붙이는 그 미싱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멜빵을 부착하는 것은 손바느질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공업용 미싱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가정용 미싱밖에 없으신 분들은 미싱의 성능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선은 손바느질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멜빵을 달 위치는 아까 저희가 중심을 표시를 했잖아요. 그 중심에서 4cm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자, 4cm 지점에 하나 표시를 하고, 또 우측편으로 4cm, 왼쪽 편으로 4cm 표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 멜빵을 이렇게 하나씩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침핀을 해놓고 손바느질로 고정을 할까요? 시침을 하나 하고 또 우측편에도 시침을 하시고요. 요 윗부분을 손바느질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바늘에 실을 꿰시고요. 그래도 튼튼한 게 좋으니까 전 2줄로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여기 시침핀에 안 찔리게 조심하시고요. 우리 홈질 하듯이 얘를 꼬매시면 됩니다. 자, 한쪽을 꼬맸네요. 이제 각자의 손바느질 하실 때 매듭 방법이 있으신데 여기에서는 매듭을 그냥 가위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아니시면 퀼트 배우신 선생님들은 퀼트에서 매듭을 숨기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다른 한쪽 편 이렇게 홈질을 하시고요. 매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그 다음에 뒤쪽 편으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뒤쪽 편으로 넘어가실 때는 얘는 X자로 크로스를 시키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끝을 오른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에 있는 끝을 왼쪽으로 보내셔서 크로스를 시키셔야 됩니다. 위치는 아까와 똑같은 양옆으로 4cm 되는 지점을 위치로 잡겠습니다. 위치로 잡고 얘도 역시 위치를 잡으셨으면 그 위치에서 한번 시침을 해주셔야 돼요. 멜빵과 고무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지는 시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무줄을 시침해서 손에 잡히면 살살 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작업을 할 때는 다시 뒤집어서 이쪽 편에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시겠죠?
방금 시침핀에 찔렸거든요. 자, 바늘. 자, 아까처럼 다시 홈질을 시작합니다. 제가 바느질하는 게 잘 보이라고 흰색 실과 검정색 실을 썼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는 바느질 도구 보시면 색이 다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잖아요. 가능하면 만드는 천과 동일한 색상을 쓰시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예쁩니다. 조금 변화를 주시거나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집에서 아이들 가방 있잖아요. 가방 끈 같은 거 버리시는 거 그런 걸로 재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 가방 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활용하시면 그런 것들도 색다른 것도 되고 바느질도 의외로 또 쉬우세요. 그런 거 재활용하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자, 홈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빵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멜빵이 제일 고난이도고 제일 어렵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바지 본체, 그리고 허리 고무줄, 그 다음에 멜빵. 멜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X크로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멜빵 바지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애착 인형 안에 방울솜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하지만 대신에 오가닉 원단의 특성상 솜이 생각보다 빵빵하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솜을 넣어주시고 허리를 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듯이 살살, 그 다음에 팔을 끼우고, 자, 슉! 오른팔도 키울까요? 자, 끼워봅시다. 슉! 오마이갓, 너무 예쁘네요. 자, 엄마의 티셔츠 혹은 엄마 청바지로 만든 예쁜 멜빵 바지를 입혀봤습니다. 와, 이쁘다. 이쁘다.